지난해 세계 자동차 업계의 주인공은 테슬라였죠.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르며 단숨에 세계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에서도 1위에 올랐는데요.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가 세계 최초의 전기차 회사가 아닌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를 양산, 즉 대량 생산해서 판매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009년 출시된 미쓰비시의 아이미브입니다. 저도 그렇고 일본 언론들도 그렇고 보통은 닛산 자동차 리프를 세계 최초의 양산형 자동차로 쓰곤 하는데요. 최근에 산케이 신문에 관련 기사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미쓰비시 자동차의 마이미브가 최초의 전기차더라고요. 리프는 이듬해 2010년 시판됐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일본 완성차 업체가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이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를 양산을 했으니까 지금쯤 일본은 전기차의 천국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일본은 전기차의 불모지로 평가받습니다. 지난해 일본 전체 승용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0.6%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양산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2020년 전 세계 통틀어 전기차를 1514대 팔아서 자동차 업체 가운데 63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차가 아닌 일본 승용차로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양산하고 그동안에도 쭉 전기차를 주력으로 키워온 닛산도 62,678대를 팔아서 7위에 그쳤습니다. 혼다 34위, 마츠다 40위는 물론이고요. 1년에 자동차 1000만 대를 파는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전기차 판매 실적도 9,134대로 41위에 불과합니다. 1위 테슬라의 판매량은 45만 8,385대입니다. 시대가 바뀐 건 분명합니다. 20세기 초반 자동차 회사로 재빨리 변신하는 데 실패한 마차 회사가 도태된 것처럼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2050년 탈석탄 사회 실현을 목표로 내건 일본 정부도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최근 한두 달 새 일본 자동차 대기업들이 잇따라 전기차 전략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략과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개성을 반영하듯이 전기차 전략도 제각각이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도요타는 전기차도 만들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소 엔진차 등 차란 차는 다 만든다. 닛산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혼다는 엔진 지상주의를 버리고 전기차만 만드는 전기차 전업회사로 완전 변신한다 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소니가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깜짝 발표했잖아요. 소니의 전략은 한마디로 전기차에 소니 백화점을 차리겠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도쿄 나우. 개인적인 일화 창피한 얘기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2007년 겨울 어머니를 모시고 온통 눈 세상이었던 홋카이도에 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홋카이도 중앙에 다이세츠 산맥을 넘어서 오호츠크의 몬베츠까지 갔는데요. 다음날 차가 고장났다면서 도요타 렌터카 대리점에 항의를 하러 갔습니다. 전날 눈길을 온종일 달렸는데 연료 게이지가 조금 더 줄지 않는다면서요. 대리점 직원이 하이브리드 차는 시속 40km였나 50km였나 아래로 달리면 충전해둔 모터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가솔린 연료가 줄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괜찮다라면서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는 정말 쇼킹했죠. 첫 탄생으로부터 25주년을 맞아 4세대까지 발전한 프리우스는 세계적으로 600만 대 이상이 판매되면서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는 232만 대의 신차를 판매해 미국의 자존심 제너럴 모터스를 89년 만에 제치고 자동차 판매업체 1위가 됐는데요. 75%가 가솔린 엔진 차량이었고 나머지 25%가 친환경 차였는데 이 25% 가운데서 90%가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엔진차 즉 내연기관 차량이 65%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34%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요타의 사장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1년에 1000만 대를 팔고 하이브리드 카라는 든든한 성이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현재 판매 실적이 전체 0.1% 만 대에 불과한 전기차에 올인하시겠습니까?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사장의 다음 발언들에 이 같은 고뇌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EV화 すれば全て済むというのは間違ってます。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取り組むにあたっての敵は炭素です。決して内燃機関ではないと思います。社長にとって EV は好きなのか嫌いなのかというところを、社長としてねお答えにくいんであれば森蔵としてでも構いませんのでお答え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素晴らしい質問ですね。あえて言うならね、あえて言うなら、今までのトヨタの EV は興味がなかった。そしてこれから作る EV には興味があるというのが答えだと思います。それはなぜか、私が最初に乗ったトヨタの EV はですね、350万台、目線にですね行きますよとかですね、30車種投入、これでも前向きじゃない会社と言われるならば、どうすればですね前向きな会社とご評価いただけるのか、逆に教え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현재 1등 자리도 지키면서 전기차 시장도 놓쳐서는 안 되는 도요타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죠. 어쨌든 지난달 14일 도요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세계 판매 대수를 350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200만 대였던 기존 목표를 80% 늘려잡았습니다. 10년 안에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차 연구개발비와 설비 투자 등에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83조 원, 즉 8조 엔을 투자하고요. 이 가운데 절반을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30종의 전기차를 새로 출시하고요.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는 2035년까지 전기차 전업회사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파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게중심은 여전히 엔진, 내연기관 차량에 두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볼보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이미 2030년까지 전기차 전업회사로 변신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질문에서 전기차를 싫어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도요타 사장은 전기차 반대론자로 유명한데요. 대규모 전기차 전략을 발표한 지 2주 뒤인 올 초 사내 시무식에서도 자동차는 역시 엔진 소리를 내며 달리는 것이 좋다 라고 밝힐 정도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모리조라는 이름의 카레이서로도 활동을 하는데요. 차량의 최종 승차감을 점검하는 테스트 드라이버이기도 합니다. 그가 전기차 올인에 반대하는 건 이런 개인적인 취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업계답게 도요타는 내세울 카드가 정말 많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잘 팔리죠. 독자적으로 구축한 하이브리드 시장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를 사용해서 모터로 달리는 연료 전지차 FCV의 기술도 세계 시장 전체의 61.6%를 갖고 있습니다. 31.8%의 현대 자동차를 멀찍이 앞섭니다. 수소 엔진 자동차도 도요타가 공을 들이는 분야입니다. 이 연료 전지차가 수소 연료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모터로 달리는 자동차라면 수소 엔진 자동차는 기존의 엔진을 수소 연료로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소니, 애플 같은 다른 업종의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이유가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100여 년간 쌓아온 엔진이라는 이 진입장벽이 모터에 허물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수소 연료로 엔진을 돌리는 수소 엔진차는 도요타가 그동안 쌓아올린 엔진 기술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는 클린카입니다. 지난 7월 31일 오이타현에서 있었던 수소 엔진 내구 레이스에서는 모리조, 즉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직접 출전한 가운데 도요타의 수소 엔진차가 24시간 내내 서킷을 도는 레이싱을 완주해서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또 전기차 후발주자라고 해서 도요타의 전기차 기술력이 처지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을 받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도요타가 보유한 전고체 배터리 특허는 약 1000건으로 500여 건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2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도요타는 이르면 올해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처음 선보일 계획입니다. 자금력도 월등합니다. 향후 5년간 영업현금 흐름은 16조 6천억 엔, 1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24조 엔으로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폭스바겐을 압도합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올인이라고 결정하기만 하면 전 세계 자동차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 전기차, 엔진차, 수소 엔진차, 전고체 탑재 전기차까지 모든 카드를 다 갖고 있는 도요타가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고 모든 차종을 다 선보이는 풀 라인업 전략을 내세우는 이유죠. 이를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最後にどんな車を選ぶかっていうのはね、お客さんが決めるもんでしょ。ね。それでお客さんが決めるときにトヨタっていう会社はフルラインでいろんなものを作ってるんですよ。ね。それだけ選択の幅がある会社なんだよ。みんながこれからやる会社は。 골드만삭스는 2030년 전기차 시장이 3천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억 대인 현재 세계 시장 신차 규모의 30%입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비중을 전체 30%로 잡은 이유도 이 전망치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냅다 무게중심을 전기차로 옮기는 대신 현재 자기가 1등을 하고 있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서 최대한 돈을 벌면서 시장 판도 변화에 따라 전기차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자는 전략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닛산은 도요타보다 2주가량 앞선 11월 29일 장기 비전을 발표합니다. 5년간 2조엔을 투자해서 친환경차 개발을 가속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15종을 포함해서 23종의 친환경차를 선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쉽게도 2주 뒤에 도요타, 다시 2주가량 뒤에 소니가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면서 주목도가 낮아진 느낌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주목을 모으는 회사는 혼다입니다. 작년 12월 세계 최고속 자동차를 겨루는 F1의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혼다는 이튿날 전 신문사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튜브 광고도 그렇고요. 이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랄까 박찬호 선수가 은퇴할 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정말 고마웠어 혼다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이 바로 혼다의 마지막 F1 대회였기 때문입니다. 혼다는 2040년부터 엔진과 완전히 작별하고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F1 시장에서 혼다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세계 최고 성능의 엔진을 겨루는 F1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혼다에는 자연스럽게 엔진의 혼다라는 평가가 따라 붙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장고장도 없고 성능도 정말 훌륭하지만 너무 얌전해서 차가 운전하는 재미는 없다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은 일부러 혼다 차를 찾는 분들도 계시다는데요. 그런 혼다가 엔진을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일본인들의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요. 엔진의 혼다답게 혼다는 그동안 철저하게 엔진차를 고집해왔습니다. 2020년 판매량의 89.1%가 가솔린차, 10.4%가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즉 99.5%가 엔진으로 달리는 차였습니다. 이런 혼다가 20년 내 엔진을 완전히 버리고 모터로 가는 차만 만들겠다라고 했으니 마치 신세계 그룹이 모든 이마트를 다 폐쇄하고 온라인 쇼핑몰로 전환한다 이런 느낌일까요? 전기차 전업회사 선언 원년인 지난해 혼다는 전기차 모델인 혼다 E를 내놨는데요. 깜찍한 외모에 주행거리도 283km로 준수해서 출시와 동시에 7,000대가 팔렸습니다. 또 하나 일본의 전기차 업체를 설명하면서 전자회사 소니를 빼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2에서 요시다 게니치로 소니그룹 사장은 전기차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This spring, we are establishing a new company, Sony Mobility Inc., to accelerate these efforts. And we are exploring a commercial launch of Sony's EV. 지난주 도쿄 나우 소니 편에서 오늘날 소니는 게임, 음악, 영화, 전자, 반도체, 금융 등 6개 사업 부문이 제각각 연간 1,000억 엔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사업 재편에 성공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소니의 남은 최대 과제가 바로 사업 부문끼리의 협업입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CES에서 요시다 사장은 자동차의 가치를 이동해서 엔터테인먼트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요시다 사장의 이 말에 소니 전기차 전략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니가 꿈꾸는 전기차는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실인데요. 전기차를 움직이는 거실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요. 소니의 6개 사업 부문이 다 같이 들러붙어서 으쌰으쌰 할 만한 사업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거실이니까 편하게 즐길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자 부문에 음향 및 디스플레이 기기들이 설치되는 거실에 게임, 영화, 음악 부문에 소니 콘텐츠가 전부 상용이 됩니다. 지난주 도쿄 나우의 댓글에 소니가 아직도 반도체를 만드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소니의 반도체 사업부는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CMOS라는 이미지 센서를 만듭니다. 2020년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45.1%로 2위인 삼성전자의 2배를 넘습니다. 소니 전기차에는 이러한 이미지 센서가 40개 이상 들어갑니다. 금융은 얼핏 자동차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자동차 리스, 할부 금융 등 자동차 금융은 최근 금융업계의 알짜 산업이죠. 전기차를 움직이는 거실로 만들기 위해 소니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멀미를 안 하는 차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거실이라도 탑승자가 멀미를 하면 콘텐츠 감상이 뭐고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주변 소음을 지우는 노이즈 캔슬 기술을 응용하고 노면으로 받는 차체 진동을 없애도록 서스펜션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화상 센서와 영향, 음향 기술, 콘텐츠를 결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자동차 업계가 100여 년간 갈고 닦은 엔진 기술이 무의미해지면서 이종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전자기술과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융합이 요구되는 전기차 시대를 소니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플랫폼에 이 소니의 전 사업부가 총동원된
소니 백화점을 차릴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과제도 많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닌 소니는 일단 양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대규모 제조는 매우 어렵다. 제조 시스템 설계는 자동차 자체의 설계보다 100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제차 한 대 만드는 거랑 차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전기차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는 소니뿐 아니라 모든 전기차 업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미국 컨설팅 회사 알릭스 파트너스는 현재 전기차 한 대당 제조 비용이 18,200달러로 가솔린차의 2.6배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모터 회사인 일본 전산의 나가모리 시게노부 회장은 5년 후면 가솔린차와 전기차 실력이 역전이 되고 전기차가 가전제품처럼 일반화되는 2030년에는 자동차 값이 5분의 1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가전제품은 신제품이 나올 때 값이 제일 비싸지만 금방 값이 떨어지잖아요. 경쟁사들이 너도 나도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 경쟁을 펼치니까요. 게다가 자동차 회사들이 제각각 엔진 등 핵심 부품을 따로따로 개발하는 내연기관의 시대와는 달리 전기차는 모터는 일본 전산, 배터리는 LG 엔솔 등 이렇게 몇 개 회사로 표준화가 됩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가격 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겠죠. 기존의 자동차 대기업의 소니와 애플 같은 이종산업 참가자, 중국 신흥기업 등이 이 하나의 시장을 놓고 죽기 살기식 육탄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 중국에서는 이미 500만원짜리 전기차가 대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소니뿐 아니라 일본의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소니와 같이 가전을 기반으로 하는 영국 다이슨이 전기차 진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니 모빌리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소니의 전기차 개발을 담당하는 가와니시 이즈미 상무는 기본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져가지는 않는 형태로 가려고 한다라고 했고요. 요시다 사장은 일단 소니그룹이 100% 출자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소니가 기존 자동차 업체처럼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그 아래 2차, 3차 하청업체를 두는 피라미드식 방식 대신에 모터는 A사, 배터리는 B사 하는 식으로 맡기는 수평분업 방식을 채택하고요. 이들 A사와 B사로부터 지분 투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소니 전기차가 대박을 터뜨린다면 이 소니 모빌리티에 지분을 투자한 기업의 주가도 당연히 오르겠습니다. 도쿄 나우. 지금까지 4세계 일본 기업 전기차 전략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경차왕국 일본에서 승용차 시장의 40%가 경차입니다. 이 경차 시장의 강자 스즈키나 미쯔비시도 경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니까 일본의 전기차 회사는 사실 6개, 7개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번 도쿄 나우에서는 대형사 4곳만 소개해 드렸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전략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역시 도요타의 흐름이 가장 좋은데요. 도요타 주가는 지난해 32% 올랐습니다. 지난해는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면 일단 주가가 오르고 보는 전기차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폭스바겐은 52%, 테슬라는 50% 올랐으니 도요타가 경쟁사들보다는 높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혼다와 닛산은 여전히 시장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현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